그 2차 준비는 수업 이제 비교과는 면접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들은 이제 면접하고 이제 면접하고 수업 실현하고 둘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실기 보시는 분들은 실기, 면접, 수업 실현 이 세 개를 한 3분의 1씩 비중을 놓고 하시지 않으면 실기 쳐놓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잘 짜야 돼요. 그리고 그 면접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스터디를 안 짭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공에서들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수업 실현을 짜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공에 가서 하시고, 저는 이제 면접 위주로 그걸 구성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특히 그 이제 비교과 분들은 면접만 있잖아. 그러니까 면접 스터디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두 개, 세 개 정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 정해주면은 자기가 뭐 알아서 한 두 개 이렇게 짜시면 되는데, 이게 예년에 좀 특징이 뭐냐면요. 작년부터 노량진에 올라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노량진 스터디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는 바로 그날 21일 날 오후에 저녁에 스터디를 바로 구하세요. 그 일주일 쉬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요 못 구해요. 그래서 시작은 좀 한 며칠 쉬었다 하더라도 스터디 구하는 거는 바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터디 하는 장소를 작년에 그 특이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요 2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노량진 스터디룸이 동이 났습니다. 없다고요. 하나도. 그런데 작년부터 스터디룸이 남기 시작했어요. 그건 노량진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스터디가 다 찬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칠판이 있는 스터디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 스터디 하실 분들은 칠판이 있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잘 좀 해서 빨리빨리 움직이자. 세상은 빨리 움직이는 사람한테 못 당한다. 자, 초등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는데, 그냥 평범한 문제입니다. 평범한 문제고, 뭐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은 없고요. 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많이들 아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대화가 조금 이제 특색이 있는 건 뭐냐면 가끔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구성하는데 이렇게 세 사람의 대화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막 대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게 쉽겠습니까? 이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쉽게 낼 때는 이렇게 내요. 문제를 좀 어렵게 낼 때는 김교사, 박교사, 최교사, 구교사, 김교사,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그 문제를 딱 보고 이게 쉽게 내려고 아예 작정했구나 라는 건데 그 내가 하나 그 여러분들의 전공 문제에 좀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초등 문제를 출제하는데 초등 교수만 들어간 게 아니고 중등 교수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대 음악교육과 교수도 들어가고 사범대 음악교육과 교수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출제하는 그 주에 국회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정조사에서 교대생들이 자기 그 출제위원 들어가시는 교대 교수님과 다른 학교 출제위원 들어가시는 교대 교수님의 명단과 전공을 바꾸자 라고 하는 것이 카페에 떴어요. 매년 뜹니다, 사실은. 매년 떠서 별 효과가 없는데 그걸 또 어떤 국회의원이 보고 국정질의에 이 교육부 장관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공정하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교육부 장관이 공정하게 출제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럼 이 불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이미 출제진이 구성되어서 들어와서 이미 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시가 내려갔겠죠. 공정성을 유지해라.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교대 교수들이 냈던 문제들을 다 뽑아내고 사범대 교수님들이 출제했던 문제를 급하게 집어이어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교육과정 문제가 무지 어려워졌어요. 당연히 사범대 교수님들은 중등시험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중등시험 문제에 초등시험 문제가 낼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보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떡하라고. 머리가 착착착착 돌아가서 해야지. 근데 사실 이게 초등 만약에 음악 교육 문제나 중등 음악 교육 문제에 사실은요, 그 중요도는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음악 교육에 코다이가 나오면 초등 음악 교육에 코다이가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 그래서 중등분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쉽게 낼 수 있는 최한까지 낸 것 같아요. 교직 논술을.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제 전공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직 논술을 최소한 내자. 그리고 이제 이게 답안지 2장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번호가 붙어 있는 방식이 3개야. 그래서 이게 우리도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3문제가 나올까 4문제가 나올까. 그러니까 3문제가 나오면 사실 2장 답안지는 필요 없거든. 그러면 4문제가 나올까? 그런데 이 4문제가 가지는 충격요법이 좀 크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 하위 항목을 많이 내서 그래도 한 장은 넘어서게 하자 라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근거 2가지, 그 다음에 역할 2가지,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측면 4가지, 물적 자원의 측면 2가지, 아주 그냥 종류를 엄청나게 묻습니다. 묻고 학습 부진에 대한 원인을 논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용과 교수 학습 측면에서 각각 2가지씩 논하시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문제를 딱 보고 난 다음에요, 총론에 충실한 교육을 강조하는데 총론에 충실한 교직 논술 문제구나. 이거는요 100% 총론을 기본으로 한 겁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기본으로 한 거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미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또 문제를 읽어보면은 요게 3번 문제, 3번 문제의 학습 부진의 원인은 이게 독해력 문제입니다. 이거는 있어요. 네, 학습 부진의 원인은 있습니다. 독해력 문제고, 문제에 있는 것은 독해력이라고 할게요. 독해력 문제고,
요 두 개는 추론 문제입니다. 요 두 개는 추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게 2번 문제는요. 예, 2번 문제는 인적 자원 4개, 그 다음에 물적 자원 2개, 한 키워드는 문제에 있어요. 이 뭘 묻나? 설명력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0.5점을 더 주냐 마느냐의 문제를 낸 거예요. 요거는 설명을 물은 겁니다. 예, 설명을. 그러니까 설명 점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전체적인 점수의 격차를 낼 수 있으니까요. 똑같이 우리가 뭐 20점 만점을 다 안 주겠다는 것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1번 문제를 보시면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교사에게 우리가 요구되는 역할 2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역할이 뭡니까? 역할은 행동을 뜻합니다. 롤이라는 용어는 그 사회적 지위에 해당되는 규범적 행동을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역할 뭐예요? 교육과정 잘 재구성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학급 경영 잘하고 학부모 상담 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돼, 역할을. 자, 봐봐요.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이게 만약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의 근거는 15년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물을 것 같으면 그냥 근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김 교사 한번 읽어볼게. 학교 자체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가 평가를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이야기를 해보죠.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을 할 때는 국가 수준의 기본 방향과 함께 지역 사회와 단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이유가 뭐야? 학교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을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야? 학교 자체예요. 그래야만이 뭘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육법의 근거, 어떤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 그걸 묻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야? 시험은 쉽게 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담는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지는 않을 필요 없잖아. 왜? 그거는 우리가 국가 교육과정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을 만드는 근거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학교가 교육과정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다 이제 살을 조금 붙이면 됩니다. 다양한 어떤 지역의 특성과 아이들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의미를 고려해가지고 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근거 2개는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약간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한번 봐봐. 교사에게 우리가 요구되는 역할 두 가지라는 거. 이거를요. 제가 어제 초등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교사가 뭐 교육과정 실행자입니다.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요. 이 학생들이 답을 써놓은 게 너무 이론적이에요. 우리는 좀 현실감 있게 쓰셔야 돼요. 현실감 있게.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을 학교 교육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야. 학교 교육 과정을 실행한다. 그건 당연하게 교사의 역할이야. 그럼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뭐냐? 왜? 교사가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저는 여러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교만의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어요. 교사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해서 편성 운영을 할 때 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담자. 그리고 특색 있고 창의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자. 이 교사의 역할을 묻는 거예요. 절대로 어렵게 풀지 말라니까. 쉽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에 어떤, 학교 교육과정에 무슨, 뭐 수행자요, 뭐 창조자요, 아니, 쉽게 하란 말이야. 왜 문제를 어렵게 푸냐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인적 자원 4개와 이 물적 자원 2개잖아요. 이거 다 있어. 봐봐. 교사,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까지 친절하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학생, 교사들의 어떤 역량과 교사들의 요구도 들어가는 거 좋지 않겠나?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 학생들의 능력, 학생들의 선행학습 이런 것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의 요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장 선생님을 이제 좀 엮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저런 걸 좀 여줘야지 교장 선생님들이 좋아하세요. 왜 우리를 무시하냐?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 운영에 우리가 방침. 요게 4개야.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하다고? 설명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잖아. 논술 점수의 핵심은, 고득점의 핵심은 설명이야. 그렇듯하게 뭐든지 간에 갖다 와가지고 갖다 붙이면 돼. 그리고 물리적 한번 봐봐요. 물리적. 물리적 이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 이거. 학교의 어떤 물리적 시설.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리고 교사학습 자료, 중요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설명을 엮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10자 이상 정도 되는 설명을 딱 엮는다. 그 이제 만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씀드려서 키워드를 많이 늘어가지고 한 장이 조금 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독해력이 안 되시면 참 곤란한데, 내가 그래서 항상 문제를 많이 읽어보라고 그러죠. 이게 요즘에는 독해력의 시대라니까. 난독증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봐봐. 학교 자체의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니 학교 자체의 평가 결과야. 분석해보니 우리 학교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 문제야. 학생들의 학습 부진 문제야.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야?
어떤 특정한 아이의 학습 부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학교 아이들의 전반적으로 학습이 부진하다는 거야. 봐봐, 그 이유가 교사가, 이 최 교사가 똑똑한 거죠. 학습 부진을 알아보니까 왜 부진이 생기느냐? 학습 부담이 많을 느끼더라. 또 저만 해도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답을 찾아봐봐. 저 이야기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야? 내용을 좀 선정해가지고 핵심 개념과 원리 위주로 가르쳐란 말이야. 잡다한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5년 개정교육과정에 아주 충실한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습 부진에 한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교 아이가 전반적으로 학습 부진한데 그 이유는 교사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든 걸 가르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 부진이 뭐야?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수업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학습 동기가 낮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아이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현상에 빠져 있다는 거야. 교사가 생각해 봐도 내가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양심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문제에 보면은 문제가 어디 가버렸어? 문제에 보면은 내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교수학습 측면이잖아. 교수학습 측면이잖아. 그래서 요걸 지금 현재 각각 2개씩 적는 거 아니야? 맞죠? 예? 각각 우리가 2개씩 적어라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추론 문제입니다. 요 정도는 적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개정교육과정에. 그래서 이게 초등은 사실 이 개정교육과정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공부의 필수거든요. 왜냐하면 15년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총론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핵심 개념 위주로 조직하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핵심 개념 또는 뭐 핵심 원리 위주로 편성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와 같은 경우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집어여도 됩니다. 집어여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량의 적정화가. 그러니까 뭐 저것도 뭐 잔뜩 펼쳐놓고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되는 걸 그냥 초등학교에서 다 가르쳐 붙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엄청난 양이 될 수 있으니까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보면은 학습량의 적정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의 적정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사학습 방법에서 아이들의 지금 현재 동기, 소극적인 모습 이런 것에서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어? 이것도 15년 개정교육과정에 나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15년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용어를 여러분들 시험에 좀 생각 안 나는 것이 있으면 15년 개정교육과정을 막 잘라서 집어요. 왜? 그게 우리 지금 교육의 방향이니까. 그래서 교사학습은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많이 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육학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15년 개정교육 과정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아까도 메타인지, 초인지를 강조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구성주의 시대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어떤 교사학습 방법이 좀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 애들이 좀 힘들어한다. 그 다음에 또 동기 유발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은 결국 뭡니까? 학습을 교사가 지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학습을 조직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을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학생 맞춤형 수업을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나 학생 맞춤형 교사학습 방법을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좋죠.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근데 솔직한 이야기로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AI가 도입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에듀테크가 도입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적절한 어떤 맞춤형 내용이나 방법을 제시하기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저 정도 답은 맞다고 해줄 겁니다. 또 여러분들 요게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사실은 가장 핵심은 이 세 번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풀어서 내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점 드는 게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매일 우리가 수평적이니 쌍방향이니 양방향이니 이렇게 이게 참 세상이 무서운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워왔으니까 실질적으로 하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야 이게. 하지만 어떻든 교사는 개혁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 웬만하면은 20점 만점자가 거의 쏟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쾌락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아까 우리가 여기 이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장만 써도 4점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거 두 개만, 그러니까 설명 없이 키워드만 쓴다고 해도 지금 이게 6점이란 말이야. 그럼 키워드만 쓰면 해도 이게 3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쾌락은 없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설명력을 잘 갖추면 만점이 잘 나오는 문제인데, 그냥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좀 당황스럽으면은 아마 점수가 좀 몇 점 까일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너무 이상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15년 개정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중등 분들 중에는 스킬백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겠나. 사실 스킬백 이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외적 상황과 내적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에 대한 문제를 물은 거지 인적 물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킬백이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스킬백의 방식이 루트가 좀 이제 적합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건데 스킬백 이론을 해서 배경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5년 개정교육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15년 개정교육 과정을 철저하게 준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